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휘교재 31페이지 맨 위에 aggressive 거기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많이 봤던 단어라서 사실은 좀 익숙할 거예요. 익숙할 거고 공격적인, 적극적인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거기 aggressive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딱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공격적인, 적극적인 그렇게 보이는데 자, 일단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은 A 다음에 같은 절자가 몇 번? 이렇게 딱 두 번 나오면 의미는 어디에서부터? 의미는 뒤쪽에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왜 그런가 이렇게 물어보면 앞쪽에 나오는 A 다음에 같은 절자는 어디에서? AT에서 나오는 거고 걔는 이제 가까이란 느낌이다. 바꿔 말하면 뒤에 나오는 그 이쪽 있죠. 그쵸? 아이고. 이쪽으로 이제 의미가 가까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뒤쪽의 의미가 전체적인 단어의 의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둘 다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것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것도 활용해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가까이라는 거 그 느낌을 활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어에 따라서 둘 다 활용해도 되고 아니면 특정 부분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여기 grass가 딱 보이는데 grass가 그럼 어떤 의미? 고우란 뜻으로 같이 기억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라는 것은 잘 들어야 돼.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것에 가까이 가서 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쵸? 가까이 가서 영어책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적극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렇게 딱 멀어지면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멀어지면 뭔가 잘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영어는 아주 간단해요. 가까이 가면 적극적으로 뭔가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비슷하고 잘 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멀어지면 미루거나 서로 잘 안 맞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aggressive에서 grass가 이제 고우란 뜻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알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요거 있죠. 그쵸? 이렇게 progress 이렇게 하면 pro가 원래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pro가 앞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보통 공간적으로 앞을 가리킬 때 그때 많이 쓰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현재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로그레스가 발전 혹은 진보 이렇게 적어주세요. 발전이라든가 진보라는 뜻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쓰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다 나오는 표현들이거든요. 우리 뒤쪽에 그 독해를 보거나 혹은 여러분 모의고사를 보면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다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고 여기 보면 regress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re가 붙었죠. re가 붙었을 때 다시 이런 뜻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약간 어려워 보이잖아. re가 붙었는데 약간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 이 re를 무엇으로? back 해서 뒤쪽이라는 뜻으로 기억한다. 그럼 regress는 뒤로 가는 거죠. 뒤로 가는 거면 발전이라든가 진보가 아니라 퇴행 혹은 퇴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퇴행이라든가 퇴보라는 뜻이다. 즉 무엇에 앞에 나오는 progress의 약간 반대 느낌이 regress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regress를 다시 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뒤로 가는 거니까 퇴행, 퇴보 이런 식으로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요거 많이 들어봤잖아. 이거 많이 들어봤고 쟤도 이제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이제 무엇까지 여기 나오는 regress까지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 안 한 친구들처럼 다시 간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지 말고 혹시라도 여러분 친구가 이걸 다시 간다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 친구하고 친하면 알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셔도 괜찮아요.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regress는 퇴행이라든가 퇴보란 뜻이다. 이렇게 이제 같이 기억하시고 자 밑에 공격적인 적극적인 aggressive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밑에 allocate 가 있습니다. allocate는 할당하다, 배분하다, 혹은 충당하다, 마련하다 그 뜻인데 자 일단 할당하다, 배분하다 거기에 밑줄 쫙 보세요. 할당하다, 배분하다 여러분 그 할당한다라는 것은 자원이라든가 공간을 사람들에게 적절히 배정해주고 나누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딱 보이냐면 여기에서 여기 딱 보이죠. 그쵸? 로크가 보이는데 로크를 이렇게만 딱 한번 적어보세요. 자리라든가 장소라고 생각하면 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는 장소, 그걸 뭐라고 그러니? 자리 잡고 있는 장소를 우리가 location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location 다 place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allocate는 어떤 의미? 각자에게 이렇게
어느 정도 적당한 장소라든가 그 다음에 필요한 몫을 place, 배정해 주는 것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여긴 네 공간이야. 여긴 네 자리니까 여기 앉아. 여긴 네 자리니까 여기 앉아. 지금 자리를 각자에게 뭘 해주는 것? 배정해주고 할당해주는 것.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locate 혹은 location에서 allocate가 그래서 할당하다, 배분하다 그 뜻이 생겼단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그 동의어에 뭐가 보이냐면 assign 보이죠? assign도 딱 밑줄. 배정하다, 할당하다 이제 그 뜻인데 자, 여기가 네 자리니까 서명해. 앞으로 그래서 네가 이 자리에 앉으면 돼. 이런 식으로 서명하면서 혹은 무엇을 마련해 주는 것? 신호를 마련해 주는 것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네 자리야. sign, 신호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네 자리야. 무엇을? allocate처럼 place를 마련해 주는 것도 되고 여긴 네 자리야 해서 저쪽으로 가렴. 이렇게 sign을 주는 것도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서명이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신호하는 사인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배정해 주는 것 그게 싹 다 뭐다? allocate 그 다음에 assign이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자,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가서 allude 보이죠? allude 바로 갑니다. 이게 살짝 어렵죠? 간접적으로 언급하다 그 다음에 넌지시 암시하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밑줄 보세요. 넌지시 암시하다 거기에 밑줄. 그러니까 대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돌려서 말한다는 느낌 그게 바로 이제 allude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 단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도 얘하고 같이 이렇게 구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알아둬야 될 단어들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사실 좀 괴롭죠. 그쵸? 그리고 단어는 어찌 보면 네가 알아서 외워라 라고 그냥 단순히 강요, 협박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무책임한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괜히 우리에게 뭔가 숙제를 딱 내줬단 말이야. 단어 다음 주까지 외워와. 그래서 하루에 100개씩 해서 700개 외워가지고 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근데 하는 새끼들이 꼭 있어요. 그쵸? 꼭 하는 새끼들이 있고 걔네들이 꼭 재수없게 내가 못해서 남아있는데 꼭 나를 이렇게 쳐다봐. 자,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어떤 거냐면, 걔네들의 능력이 뛰어나다? 물론 그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걸 주는 거고, 방법도 알려주지 않은 채 그냥 알아서 해라라는 것을 어찌 보면 상당히 무책임하고, 선생으로서는 약간 좀 자기를 잘 안 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어떻게 외우는 게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외우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쵸? 그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선생님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그냥 외웠어요. 그냥 해서 ALAUDE 넌지시 암시하다 이런 식으로 좋네 그 빽빽이라는 거 아시죠? 그쵸? 막 그거 외웠는데 하루에 20개를 외우면 외운 만큼 다음날 헷갈려요. 그쵸? 왜? 내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뭘 썼는지 기억도 안 나. 그냥 나는 그냥 손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 머릿속에서는 끝나고 뭐 하지? 약간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단순 암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얘는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여러분 그 play는 바로 어떤 거예요? play는 놀다란 뜻도 있지만 그 사람을 약간 가지고 놀다란 뜻으로도 쓰여요. 적어보세요. play 옆에 가지고 놀다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가지고 놀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가지고 노는 것은 그 사람을 속이는 거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뭘 쓰는 거니? 이렇게 해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 우리가 한번 봤었죠. 그쵸? play a trick on 하면 뭐뭇을 속이다. 적어보세요. 뭐뭇을 속이다.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것을 하는 것도 뭐다? play다. 이렇게 딱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play a trick on이 뭐뭇을 속이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러면 allude에서 play는 약간 가지고 놀듯이 말하는 거예요. 대놓고 직접적으로 또 말하는 게 아니라 약간 빗대어사라든가 혹은 넌지시 가지고 놀듯이 대충 말해주는 것을 보통 이제 allude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딱 좋아요. 그래서 넌지시 말하다. 가지고 놀듯이 약간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allure가 보이는데 lure는 여기 딱 보이시죠? 이렇게 딱 lure가 나오는데 요 단어 자체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혹시 그 낚시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기? 물고기 낚시, 사람 낚시하는 거 말고. 물고기 낚시, 사람 낚시도 재밌는 재미이기는 해요. 자, 아무튼 그래서 물고기 낚시를 하면 나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하고 뭐 좋아하시는 분들 따로 있는데 뭐 손맛이 느껴지네 어쩌지 막 그러는데 나는 손맛을 느끼기 전에 나는 생선 비린내를 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물고기를 그 낚을 때요 그 물고기들에게 이렇게 막 떡밥을 막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물고기하고 비슷한 미끼를 그 낚싯줄에 매달아놔요. 그래서 다른 물고기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걔를 보고 같이 그걸 물게끔 그게 바로 루어입니다. 가짜 물고기가 보통 루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미끼라든가 혹은 어떤 뜻, 유혹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얼루어는 유혹하다. 됐죠? 얼루어는 유혹하다. 같이 적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 유혹하다라는 뜻으로 하나 배웠던 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멀리 데리고 가는 게 유혹이라고 했었죠. 그쵸? 오빠 집에 가지 말아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요거 생각나시죠? 자, 오늘 뭔가 더러운 걸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으면 주무시기 전에 꼭 이렇게 귀를 깨끗이 이렇게 씻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seduce 생각나죠? 그쵸? 자, 그래서 allude, allure 요거 잘 나와. 요게 잘 나온다는 게 아니라 요거 잘 나옵니다. allure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 allude는 넌지시 말하다 혹은 가지고 놀듯이 그래서 약간 부정적 뉘앙스예요. 정확하게 말해준다기보담도 약간 애매하게 사람을 가지고 놀듯이 말하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요. 그래서 요렇게 쓰였을 때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가지고 노는 건데 그치? 가지고 노는 건데 단어에 뭐가 붙었니? 단어에 D가 붙었죠. 여러분 D가 붙으면 어떤 뉘앙스가 있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D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감소하다 decrease가 있죠.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딱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다운의 의미가 딱 들어가니까 그럼 딜루드는 바로 어떤 의미? 사람을 다운시키면서 가지고 노는 거야. 그치? 그게 바로 뭘까요?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가지고 노는 거니까 이 사람을 속이다. 적어주세요. 속이다. 그래서 속이다 있잖아. 속이다 또 뭐로 시작하는 거 있어? 또 D로 시작하는 거 있지. 속이다. 뭐가 있니? 그렇죠. 이제 왜 D를 쓰는지 이제 감 잡을 수 있겠죠. 사람을 속이는 것은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하는 거? 다운시키면서 하는 거다. 그래서 deceive, delude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렇게 이제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자, 일단은 그 lude가 play라는 의미에서 약간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렇게 많이 쓰였는데, 근데, 그냥 플레이의 느낌으로도 쓰여요. 그냥 플레이의 느낌으로도 쓰이는데, 여러분 플레이는,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 플레이는 노는 것도 되지만 운동 경기를 하는 것도 플레이죠. 그쵸? play baseball. 그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아주 어렸을 때 많이 배웠죠. 악기를 연주할 때 어떤 표현을 써요? play the violin. 이렇게 쓰죠. 그쵸? 그래서 play가 뭔가 연주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하는 거 적어보세요. 연주하는 거 혹은 연주곡 있죠? 그쵸? 연주곡 인터가 붙으면 요렇게 인터는 어떤 의미? 인터는 between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딱 알아두세요. 그러면 우리 그 연주하는 곡 말 그대로 반주 있죠. 반주. 그쵸? 그 반주 사이에 나오는 반주. 그걸 뭐라고 하니? 1절이 끝나고 나서 2절로 가기 전에 중간에 나오는 그 반주 있죠. 그걸 중간에 들어갈 때서 간주라고 하잖아요. 그 간주를 인터루드라고 합니다.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인터루드가 바로 이제 간주. 이렇게 이제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루드가 플레이인데 이 플레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뉘앙스도 되고 부정적인 뉘앙스도 다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고 딜루드하고 디시브 충분히 기억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밑으로 가서 언엑스 가겠습니다. 언엑스는 부가하다, 추가하다 이런 그런 뜻도 있고요. 그 옆에 합병하다 있죠. 다 밑줄 그어볼까요? 여러분 그 부가하거나 추가한다라는 것은 여기 한번 볼까요? 부가하거나 추가한다라는 것은 뭔가 하나가 있고 그 옆에 어떻게? 가까이 하나를 붙이는 거고 가까이 하나를 연결하는 것. 됐지? 뭔가 있으면 가까이 하나 붙이고 연결하는 것. 그게 annex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지금 annex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기 보세요. 다 이렇게 쫙 보면 여기에서 A 다음에 같은 시가 나왔으니까 AT에서 가까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걸 그렇게 딱 보는 거예요. next에서 무엇을? nect를 생각하면 돼요. next, next. 이게 다 어떤 의미? 묶다. 적어보세요. 묶다. 묶다는 참고로 얘도 있지만 요거 잘 나오거든요. 매듭을 묶다라는 식으로 보통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knot. 그쵸?
알잖아. 노티드. 그쵸? 노티드 그 도너츠 있지 않냐? 그리고 요거잖아. 그쵸? 그래서 묶는 거. 자, 어찌됐건 간에. 자, 그러면 가까이 묶는 거니까 그래서 부가하다, 합병하다. 그리고 next, nect에서. 그래서 함께 묶는다. 뭐가 있니? 함께 묶는다. 연결하다. 뭐가 생기는 거야? connect가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쵸? 이제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옆으로 가서 apparatus 바로 가겠습니다. apparatus는 그냥 그대로 외우세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구라든가 장치, 그걸 apparatus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서 이걸 어근으로 가기도 살짝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apparatus에서 뭔가를 만들어낸다 그 뜻인데, 이렇게만 딱 적어볼까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딱 보이는데, 얘를 그냥 참고로 좀 더 관심 가지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으니까 중간에 para, 요것을 그냥 produce 이렇게만 딱 적어보세요. 그럼 뭔가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기구라든가 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apparatus 해서 뭐 기구, 장치 그렇게 같이 그냥 그대로 알아두시고, 자 밑으로 가서 appease의 별표하겠습니다. appease의 별표. 달래다, 진정시키다 그 뜻인데, 사실 이런 단어들은 되게 쉽죠. 그쵸? 일단은 우리가, 한 번 보고 여러 번 기억할 수 있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단어를 그대로 끄집어내 볼까요? 발음과 철자가 비슷한 거,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피스를 딱 적어보면 돼. 그럼 피스가 나왔으니까 어떤 느낌이겠니? 평화롭게 하는 거잖아. 그게 바로 뭐야? 그게 달래고 진정시키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쵸? 평화롭게 하는 거니까 달래고 진정시키는 거. 자, 그 옆에 동의어로 뭐가 보이냐면, 동의어로 이거 딱 보이죠? pacify. 거기도 밑줄 쫙 보세요. pacify. 여러분 그 크고 평화로운 바다, 그걸 태평양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 태평양을 영어로 Pacific Ocean 이렇게 쓰죠. Pacific. 여기서 나왔어요. 이게 평화롭다. 그런 느낌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태평양. 그거 이제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이제 달래다 진정시키다 하면 또 뭐가 있냐면, 많이 들어보셨죠? soothe 적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 생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약간 피부가 좀 안 좋아졌을 때, 그때 피부에 약간 그 트러블 같은 거 생기고 그러면 진정 크림 같은 거 바르거든요. 나 아니야. 자, 나 아니고 나 이렇게 막 진정 크림 바르면서 이렇게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 진정 크림을 그래서 보통 소딩 크림 그렇게 얘기합니다. 홍시품 많이 나와요. 자, 거칠어진 피부 이렇게 진정 크림, 소딩 크림을 바르시면요 정말 뽀송뽀송하고 윤기 있는 피부로 되돌아올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 많이 봤나 봐. 그러게. 자, 아무튼 그래서 소드가 그래서 달래다 진정시키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거 적어주세요. switch 하면 달래다 진정시키다. 근데 이 단어 쉬워요. 자, 보통 어린아이를 달랠 때 어린아이한테 뭔가 이렇게 먹을 걸 주거든요. 그때 매콤한 걸 주니 달달한 걸 주니. 그쵸? 어린아이한테 야 너 오늘 기분이 안 좋지? 빡쳤지? 그럴 때는 매콤하게 오징어 볶음하고 소주가 제격이야. 일단 오징어 볶음 먼저 먹어봐. 그럼 더 울겠죠? 그쵸?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뭘 하는 거냐면 단 걸 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대로 요렇게 적어보면 되죠? 그쵸? 그대로 뭐가 나온다? 슈가. 그래서 단 걸 주면서 달랜다. 됐죠? 단 걸 주면서 달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철자 비슷한 거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설탕인 건 아시죠? 그쵸? 요건 BTS고. 넘어가자. 자, 아무튼. 자, 넘어가자. 자, 그래요. 넘어가요. 자, 아무튼. 오늘 선생님 컨디션 안 좋으신가 봐.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어찌됐건. 자, 그 밑에 이제 append로 바로 와 있습니다. append는 덧붙이다, 추가하다 그 뜻인데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하나 있으면 그 옆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매다는 거, 살짝 이렇게 거는 거, 그게 약간 append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우리 책에 딱 보면 요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요렇게 딱 한번 적어보세요. 요걸 이제 뭐라고? hang. 걸다, 매달다. 펜드는 행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 목걸이 있죠? 목걸이에 살짝 이렇게 매다는 장식, 그걸 뭐라 그러니? 펜던트라고 하는 거죠. 그쵸? 펜던트. 봐봐. 이렇게 딱 목걸이가 딱 이렇게 딱 있으면, 그 밑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른 장식이 있죠. 그쵸? 요게 펜던트. 그래서 펜드가 바로 이제 매달다. 그치?
남자분들 꼭 잘 들으세요. 목걸이를 혹시라도 이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선물을 할 거면 요건 싸도 되지만 요게 비싸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펜던트가 제대로 된 것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왜? 사람들이 이제 딱 목걸이 착용한 이제 여자친구를 볼 거란 말이에요. 여자친구 목에 있는 이 사슬을 보겠어요? 그 밑에 딸린 걸 보겠어요? 그쵸? 그 밑에 딸린 걸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꼭 요거 있죠? 요걸 좋은 걸 사주시고 어떤 걸 사줘야 될지 궁금하고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면 꼭 내 마음을 담았으니까 나의 진심이면 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진심이 잘못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물어보고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같이 가자고 하면 그런 걸 비싼 거 그런데 왜 사? 그런 걸 하지 마. 난 너만 있어도 충분해.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난 너만 있어도 충분하지만 네가 이걸 해주면 더 충분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약간 부담스럽게 느끼면서도 내가 절대 있잖아요. 뭐지? 한번 거절하니까 알았어. 그럼 안 가는 거지? 안 산다? 그럼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아니야 괜찮아 그 뭐지 너 가기 불편할까봐 내가 차랑 다 예약해 놨으니까 꼭 금방 차 오네 미안해 내가 물어보지도 않고 차를 먼저 예약했네 그런 건 안 물어보고 해도 돼요. 알겠어요? 그런 걸 안 물어보고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라도 끌고 가면 그때 못 이긴 척 이렇게 해줄 때 그때가 좋은 거니까 꼭 그걸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깨닫는데 오래 걸렸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내가 오래 걸렸지만 나는 어찌됐건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나처럼 이렇게 욕먹는 짓을 좀 안 했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당연히 알겠지만 여자친구가 식당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밥 먹으려고 하는데 뭐 먹을래? 그렇게 물어봤을 때 여자친구가 아무거나 이렇게 하면 그 식당이 마음에 안 들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거나 먹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맛있는 걸 먹고 싶은 거지 아무거나 먹고 싶진 않거든요. 아무거나 괜찮아. 난 네가 먹는 거면 같이 먹을게. 이렇게 하지만 그 식당 마음에 안 드니까 그때는 아무거나? 사실 여기도 나도 이 식당 좀 마음에 안 든 것 같아. 나가자. 그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집사람하고 또 그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음식이었냐면 그 갈비찜인데 거기에 코다리 혹시 아시죠? 코다리. 그 명태조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같이 나오는 약간 퓨전 음식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나는 이제 먹고 싶었어요. 집사람은 그냥 약간 쏘쏘한 거야. 그냥 굳이 그런 뭐 이렇게 뭐지 딱 먹어도 살찔 것 같은 그런 음식 왜 처먹으려고 지랄이냐 약간 요런 건데 대놓고 말은 못하고 내가 배고파 하니까 이제 같이 갔는데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요거 시킬 거니까 그래 어떻게 밥은 먹을 거야? 아니야 괜찮아 나는 그냥 그냥 고기만 조금 먹을래 그렇게 해서 이제 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진짜 밥 안 먹는 거지 안 먹는다고 얘기했잖아 자꾸 몇 번을 말해야 돼 안 먹는다고 얘기했잖아. 자,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알았어. 그래서 내가 딱 그때 이제 밥을 시켰는데, 참고로 그 집은 뭐지? 밥을 시면 약간 솥밥을 줘요, 솥밥. 뭔지 알죠? 이렇게 딱 이렇게 덜어내고, 거기에 이제 약간 뜨거운 물을 담으면 이제 그 누룽지처럼 되는 거 있잖아. 그래서 딱 이렇게 이제 밥을 딱 이렇게 딱 덜어가지고 여기다가 내 그릇에 딱 담았다? 그래서 이제 뜨거운 물을 딱 붓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놔뒀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이제 뭐지? 한 숟가락에 딱 이렇게 딱 퍼서 먹었어요. 집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니? 이기적인 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죠. 이거 여기 처음부터 여기 식당에 들어온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나 뭐 네가 먹는 거 옆에서 고기만 살짝 먹을게. 그 자체가 내가 살짝 먹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집을 넌 꼭 가야겠니? 약간 그런 뜻이었거든요. 집사람 잘 들어요. 네, 집사람 편집하거든요. 집사람 잘 들어요. 자, 내가 그래서 반성하고 있다는. 지금 반성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네 욕을 하는 게 절대 아니야. 그래서 난 지금 반성하고 있다라는 거. 그쵸? 여러분이 지금 반성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 얼굴 표정 봐봐. 지금 약간 죄스러운 표정이 살짝 얼굴도 빨개지고 그런단 말이야. 나 지금 몹시 반성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너랑 또 내가 밥 먹으러 갔잖니. 자, 아무튼.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뭘 먹으러 갔냐면, 그 오리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오리고기. 진짜 오리고기 약간 양념해가지고 이렇게 구워 먹는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은 참고로 그 오리고기도 맛있지만 그 옆에 나오는 그 미나리 무침하고 그 다음에 된장국이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뭐 그 집에서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직접 담근 그 된장으로 만든 그런 게 해가지고 괜찮은데 근데 그 오리고기를 딱 주문하면 이제 같이 먹을 수 있게끔 미나리 무침을 주고 그 다음에 된장국을 그냥 서비스로 주는데 근데 꼭 된장국을 딱 한 모금 이렇게 딱 먹어보면
밥을 말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공깃밥을 이제 하나 시키게 돼.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딱 또 집사람한테도 물어봤어요. 지난주하고 이제 똑같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래도 물어볼 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밥 먹을래?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 자, 나 공깃밥 주문할 건데 먹을 거야? 또 집사람 똑같이 뭐라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너 기억나냐? 자, 아무튼 집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야, 괜찮아. 난 그냥 고기만 먹어도 돼. 밥은 너 먹어.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러면 진짜 하나만 시킨다. 괜찮다고. 자, 그래서 진짜 딱 하나만 시켰어요. 하나만 시켰는데 하나만 시키면서 이제 딱 밥이 딱 나오니까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난주에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여기서 또 이렇게 한 숟갈 떠서 이렇게 처먹으면 나는 이제 이기적인 놈을 떠나서 지난주에 알려줬는데 못 알아쳐먹는 학습이 안 되는 새끼가 되는 거야, 이제 나는.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딱 이렇게 딱 하기 전에 집사람이 딱 된장국을 딱 한 모금 이렇게 딱 뜨면서 이렇게, 맛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이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밥을 딱 이렇게 절반 이렇게 딱 이렇게 덜어가지고 집사람한테 딱 주면서, 된장국 괜찮으니까 조금이라도 먹어봐. 괜찮으니까 먹어봐. 아, 진짜 하면서 받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차라리 이거 그냥 밥 말아 먹을까? 그것도 괜찮아. 해가지고 진짜로 밥을 딱 말아줬더니 또 잘 드시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항상 우리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의 언어, 특히 이제 나와 다른 이성의 언어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 항상 표면적 의미만 읽으면 안 되고 맥락적 의미를 꼭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같이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집사람 그래서 밥도 잘 먹고요. 오리고기까지 잘 먹고 뿌듯하게 나오시면서 다시 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쵸? 자, 아무튼 무슨 말인지 감 잡을 수 있죠? 자, 펜던트 얘기했어요. 펜던트 아시겠죠? 자, 펜던트. 자, 아무튼 자, 중요한 건 그래서 이게 이제 매달다라는 뜻인데 그래서요. 더 중요한 건 그 밑에 CF에서 appendage가 보이고요. 그 옆에 appendix 보이죠? appendix에 비추어 보세요. 일단 거기에서 부록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충수란 뜻이 있는데 여러분 그 충수가 뭔지 아시죠? 충수가 맹장이잖아요. 맹장. 그쵸? 우리 장 옆에 살짝 매달려 있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맹장이니까 뭔가에 이렇게 딱 있으면 그 옆에 살짝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그게 appendix구나.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뒤쪽에서 appraise부터 오른쪽 아래 ascribe 거기까지만 또 가볍게 살펴보고 구문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자, 33페이지 맨 위에 appraise는 평가하다라는 뜻인데요. 별표 좀 해주세요. 평가하다라는 뜻인데 자, 이 단어는 어찌 보면 쉽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음하고 철자가 비슷한 거 그대로 뭘 끄집어낸다고 그대로 이렇게 price 적으세요. price. 그래서 appraise는 거기에서 price가 나온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price는 당연히 가치라든가 가격 그 뜻이니까 평가한다라는 것을 무엇을 한다고? 값어치를 매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평가하는 것은 값어치를 매기는 거. 그래서 그 옆에 평가하다 그대로 쭉 비추어주세요. 평가하다는 뜻으로 appraise는 그래. 원래 선생님들 praise는 원래 칭찬하다 아닌가요? 그렇게 봐도 돼요. 그렇게 봐도 되거든요. 칭찬하는 것 자체가 좋게 평가하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봐도 돼요. 여기에서 price를 끄집어내서 값어치를 매기는 거니까 평가하다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칭찬하는 거니까 평가하다 그래서 appraise 이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칭찬 중에서 이렇게 이 단어가 또 있거든요. 적어봐요. recommend 있죠. 여러분 recommend 다 아시죠? 그쵸? recommend 무슨 뜻이야? 그쵸? 추천하다는 뜻이죠. 자, 그럼 얘는 뭐야? 그러니까 이게 웃기잖아. 철자 긴 거는 아는데 짧은 건 또 몰라요. 그쵸? 여러분 대통령을 영어로 뭐라 그러니? president죠. 그쵸? 다 알거든요? 그러면 얘는 뭐야? 철자 짧잖아. president니까 대통령이니까 대통령하다.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이제 회의를 진행하다 그 뜻이거든요. 회의를 진행하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진행하니까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에서 president 이렇게 쓰는 건데 그래서 동아리 회장 있지. 동아리 들어가면 동아리 회장도 그래서 president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얘가 이제 추천하다라는 건 아는데 사실은 얘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잘 나오거든요. 자, 얘를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얘가 바로 어떤 뜻? 칭찬하다. 그럼 recommend는 이제 어떤 의미가 되겠니? recommend는
여기서는 얘를 이제 무엇으로? 얘를 요렇게 딱 알아두세요. 얘를 이제 다시 칭찬하는 거. 그게 뭘까? 다시 칭찬하는 거. 그쵸? 그게 추천하는 거잖아. 그치? 이 책 괜찮아. 봐봐. 이런 식으로 다시 칭찬해 주는 거. 그게 추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천하는 뜻을 알고 있으면 이제 여기까지 볼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고, 자, appraise, 칭찬하다로 봐도 의미 파악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다. 칭찬하는 것은 좋게 평가하는 것. 이렇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밑에 apprehend 별표 주세요. apprehend 별표. 여기는 apprehend의 여러 가지 뜻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붙잡다, 체포하다는 뜻도 있고, 염려하다, 걱정하다, 그 다음에 감잡다, 이해하다, 다 밑줄 그어보세요. 다 밑줄 그어두시고, 자, 일단 apprehend 같은 경우는 그 A 다음에 같은 철자가 두 번 나왔으니까 당연히 뭔가 가까이 간다는 느낌이다. 거기까지 볼 수 있겠죠. 그쵸? A 다음에 같은 철자 두 번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히 A, D에서 나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게 딱 되는 거고, 여러분 체포한다라는 것은 범인 가까이 가서 범인을 어떻게 하는 거야? 붙잡는 거죠. 그쵸? 범인 가까이 가서 범인을 붙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프리핸드 있죠. 그대로 기억하세요. 프리핸드가 바로 어떤 의미? seize, 붙잡다. 적어주세요. 프리핸드를 붙잡다. 자, 그러면 apprehend는 바로 어떤 의미? 가까이 가서 붙잡는 거니까 체포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범인을 붙잡는 것은 범인은 나쁜 짓을 한 사람이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해야 돼. 범인은 나쁜 짓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apprehend는 가까이 가서 잡는 건데 보통 나쁜 걸 잡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의미가 생기는 거야? 그쵸? 걱정하다, 염려하다는 뜻이 그래서 생겨요. 이렇게 이해한다. 범인을 붙잡는다, 나쁜 짓을 한 사람. 그래서 나쁜 생각을 내가 하게 된다, 걱정하다, 염려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잡다라는 의미에서 전체적인 상황의 감을 잡는다. 그래서 이해하다라는 뜻이 같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근데 여러분, 요게 사실은 첫 번째 체포하다하고 두 번째 걱정하다, 염려하다 이 뜻으로 단연코 많이 쓰이는데 작년 EBS 교재에서 apprehend가 이해하다라는 뜻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고, 자, 그러나 이해하다의 뜻일 때는 어떤 게 훨씬 더 많이 쓰였냐면 이게 훨씬 더 많이 쓰였어요. 적어보세요. comprehend 들어본 적 있죠? 그쵸? comprehend가 바로 어떤 의미? understand 이렇게 같이 적어주세요. comprehend가 understand. 야,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prehend라는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죠? 그쵸? 뭔가 이렇게 잡는 것이 이해하는 건데 여러분 그 앞에 나오는 AP 즉 AD가 파생되어서 나온 apprehend하고 그 다음에 얘가 붙인 comprehend하고 조금 다르죠. 여러분 come 같은 경우는 함께란 뜻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란 뜻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어떤 의미도 있냐면 완전히의 의미가 있어요. 즉 뒤에 있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것. 그래서 여기서 comprehend는 함께 잡는다 그 뜻이 아니라 완전히 감을 잡다는 뜻이에요. 완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일부분일까요? 전체적일까요? 그치, 요거 잘 생각해야 돼. 완전이라는 것은 일부가 아니라 전체에 대한 감을 잡는 거야. 그러면 어떤 것을 이해할 때 가까이 가서 이게 무엇인지 파악하는 그런 식의 apprehend의 이해와 완전히 전체를 다 감을 잡는 이해와 어떤 게 더 좋은 거니? 그쵸? 전체를 잡는 게 더 좋은 거죠. 가까이 가서 옆에 있는 거 조금 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전체를 이해하는 거.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잖아. 그래서 이해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요걸 많이 써줘요. 알겠죠? 자, 방금 전에 쌤이 완전히 전체를 잡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한다라고 얘기했죠? 그쵸? 자, 그래서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될 게 그래서 뭐가 있냐면 comprehensive 적어놔. comprehensive. 그러니까 처음에 어휘를 잘 잡아야 돼. 어휘를 잘 잡아야 독해할 때 특히 밑줄어휘 이런 문제 빈칸 추론을 할 때 왜 빈칸 추론이랑 밑줄어휘가 어렵냐면 어휘 자체가 알지만 의미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쵸? apprehend 들어본 적이 있지만 체포하다, 염려하다만 알고 있고 감잡다를 모른다면 헷갈리는 것이고 comprehensive 어디에서 본 것 같아. 근데 엊그제 comprehend를 내가 그냥 이해하다라고 외웠어.
그러니까 comprehensive는 그것의 형용사 형태니까 응, 이해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 com이 어떤 의미? 전체적인 그런 의미가 든다고 했었죠? 그래서 comprehensive가 그래서 종합적인, 전체적인 적어주세요. 종합적인, 전체적인. 종합적인 잘 적어주세요. 그래서 건강검진하는 거 있죠. 그쵸? 건강검진하는데 다 하는 거. 다 하는 것을 comprehensive medical checkup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종합 건강검진을 comprehensive medical checkup 이렇게 쓰는 거야. 종합적인, 전체적인 알아두시고 아까 이해하다라는 의미에서 나오는 게 이제 어떤 게 있다고? 요렇게 이제 알아두면 돼요. comprehensible 요게 이해할 수 있는 적어주세요. 요게 이해할 수 있는 comprehensible 그래서 understandable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그냥 모양으로 같이 기억해. comprehensible, understandable, comprehensible, understandable 이렇게 모양이 비슷하게 끝나는 것들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얘는 뭐다? 종합적인, 전체적인. 됐지? 그래서 부분적인이란 뜻의 partial이지, partial. 그것과 반대 느낌으로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comprehend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해를 영어로 옮기면 뭐라 그러니? 읽으면서 전체적인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가? 그렇게 보는 거니까 독해를 reading comprehension, 듣기를 listening comprehension 이렇게 쓰는 거지 apprehension 이렇게 안 하죠. 그쵸? 자, 그렇게 이제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밑에다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appropriate 별표. appropriate 별표. 자, 조금 더 기운 내서 보세요. 몇 개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자, 일단, 자, 요거 우리가 이제 적절한 그 뜻으로 이제 많이 봤던 거긴 한데요. 얘는 거기 있는 것처럼 형용사도 되고, 그 다음에 동사도 되거든요. 동사 다 되는데, 일단은 그 A 다음에 같은 철자가 두 번 보이니까 여기에서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한번 적어보세요. 근데 proper라는 단어도 있죠? 그쵸? proper가 어떤 뜻이니? proper. 적절한 그 말이지. 그치? 야, 근데 적절하다라는 것을, 나한테 적절하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야? 나하고 잘 맞는 거잖아. 그치? 그럼 나하고 잘 맞는 것을 바깥에서 내 몸속에 집어넣는 걸까? 아니면 내 몸 안에 원래 고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걸까? 그치? 그게 더 좋은 거야. 그치? 나한테 맞는 것은 원래 내 몸에 있는 것과 나 고유의 것과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게 적절하다는 뜻도 있지만, 적어보세요. 적절한 뜻도 있지만 이게 어떤 의미? 고유의 뜻이 있다라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고유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됐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own과도 비슷해요. 고유의 그 뜻으로. 그래서 그 명사 중에서 사람이나 지역이 가지고 있는 딱 그 이름 있지. 그걸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고유명사라고 하잖아요. 그 고유명사를 영어로 그랬을 때 proper nou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proper가 어떤 의미가 있다? 고유가 있다라는 거, 그걸 잘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고유니까 결국은 어떤 거야? 나하고 잘 맞다라는 거지. 그치? 나하고 잘 맞는 거야. 그래서 나하고 잘 맞는 거니까 적절한 알맞은 거야. 그치? 원래 나 고유의 것과 비슷하니까.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어떤 거야? 내 걸로 한다라는 뜻이야. 잘 기억해야 돼. 이거 나하고 잘 맞는데? 그럼 내 거 하자.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어떤 의미가 생기니? 동사에. 내 걸로 하는 거니까 내가 알아서 쓰는 거야. 사유하다. 밑줄. 사유하다 밑줄. 그 다음에 거기 특정한 목적에 충당하다. 그렇게 밑줄. 그러니까 그냥 내 걸로 하는 거야. 그치? 회사 돈? 내 걸로 하자. 그게 바로 이제 appropriate야. 입사할 때 그 사장님이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했어. 그래? 그러면 내가 회사의 주인이니까 회사의 돈도 그러면 내가 주인이니까 내 거 하자. 그렇게 하는 느낌이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요. 자, 어찌됐건 그래서 이게 내 걸로 한다는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이용하다 혹은 도용하다는 뜻이 생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appropriate others belongings 밑줄 쫙 그어주세요. appropriate others belongings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어떻게 한다? appropriate 밑줄 그어봐. 밑줄 긋고 그래서 사유화하다 자기 것으로 만들다. 그렇죠? 자, 요런 것들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도 돼요.
여러분의 것을 다 만들어도 되고요.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약간 던지는 개그들도요, 마치 여러분의 것인 양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과외할 때 친구들한테 여러분 특유의 그런 개그인 것처럼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 것을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나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도 비슷해지기를. 자, 아무튼. 자, 그리고 그런 농담을 던질 때는요, 분위기 보면서 해야 돼. 그치? 첫날 막 이상한 농담 막 던지면 안 돼요. 그러면 엄마한테 얘기할 수 있어. 선생님 이상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 분위기 보고. 자, 옆으로 가세요. arbitrary 불표. arbitrary 해서 제멋대로인 혹은 변덕스러운 그 말인데, 여러분 제멋대로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죠. 그쵸? 어떤 목적지를 가자고 정해놓고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보통 제멋대로의 이제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살짝 어렵습니다. 제멋대로의 그랬을 때 여기에서 it에 딱 동그라미 쳐보세요. it. it가 단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잘 기억해야 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arbitrary를 주고 나서 it가 go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go anywhere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arbitrary. 잘 들어. 집중해. 제멋대로의 이걸 딱 주고 나서 제멋대로라는 것은 아무 데나 가는 거지. 그러니까 arbitrary에서 it가 go니까 go를 쓰고 아무 데나 해서 anywhere. arbitrary를 주고 나서 go anywhere 이렇게 나오면 같은 맥락이구나. 무엇 때문에? 의미로 보는 게 살짝 어렵지. 그때는 이제 이런 식의 필요한 어근들도 활용해 주는 거야. 알겠죠? 요게 go라는 거 다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는 비상구를 영어로 뭐라 그러니? 바깥으로 나가는 비상구. 바깥의 바로 어떤 거야? 요게 바깥이잖아. 그치? 요게 바깥이니까 비상구가 뭐가 되는 거고? 됐지? exit.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행 가서 첫째 날은 어딜 가고 둘째 날은 어딜 가고 이렇게 그 여행의 일정이라든가 여정이 있지. 그래서 여행의 일정이라든가 여정 적어주세요. 여정을 그래서 뭐라 그래? 여정을 travel schedule 있지. 그치? 그걸 itinerary 이렇게 적어주세요. 좀만 더 기억내. 기운 내시고 밑에 몇 개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itinerary, exit 혹은 exit 거기에서 arbitrary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밑에 arrogant 가겠습니다. 거만한, 오만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글쎄요, 뭐 이 단어는 워낙 많이 봐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만한, 오만한 그랬을 때 arrogant 이렇게 딱 보이는데, 거만하거나 오만한 사람은 요청하다. rogue 적으세요. 요청하다. 됐지? 가까이 오라고 요청하는 거야. 네가 가까이 와. 됐지? 잘 안 보이는데 좀 가까이 오실래요? 내가 가야 돼? 네가 가까이 오라고. 됐지? 요거야. 됐지? 내가 가야 돼? 네가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와. 이런 식으로 거만한, 오만한. 됐죠? 거만한, 오만한. 같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ascertain 있죠? 확인하다, 알아내다. 거기 certain에 딱 밑줄 그어주세요. certain의 밑줄. 그럼 이거 볼 수 있겠지? 확실하게 알아내고 확인하는 것. certain이 확실하니까. 그치? 그래서 ascertain은 확인하다, 알아내다. 그렇게 보시고 밑에 ascribe 역시 별표하겠습니다. 뭐뭇의 탓으로 생각하다, 뭐뭇의 것으로 여기다. 우리 한번 했어요. 그쵸? ascribe는 우리가 한번 봤던 단어라 그 ascribe를 볼 때 우리가 얘하고 같은 걸로 같이 기억했거든요. 그래서 attribute 있죠? attribute, 그 다음에 ascribe 이렇게 해서 A, 그 다음에 to be 생각나죠? 적어보세요. ascribe A to B, attribute A to B, A를 B의 것으로 여기다. 혹은 A를 B의 탓으로 여기다. 그 말인데, 뭐 어근이라든가 그런 걸 떠나서요. 잘 들어? 어근이라든가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여기에서 뭐가 보이니까? to가 보이니까 이렇게 딱 표시하면 된다 그랬었죠. 명사 앞에 to는 뭐뭐로 향하는 그 뜻이니까 그러면 attribute라든가 ascribe는 다 어디로? B로 향하는 거다. 그래서 A를 B의 것으로 여기다 이제 그 뜻인 거고, 자 여기에서 scribe는 참고로 어떤 뜻이 되는 거고? 글을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글을 써서 저쪽으로 보내주는 거야. 글을 써서 저쪽으로 보내준다. 그래서 이 글은 저쪽으로 가는 거다. 약간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여기에서 tribute 딱 보이죠? tribute. 살짝 어려운데요. 여러분 그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바치는 곡물 있죠? 곡물. 그쵸? 조공. 그게 바로 딱 요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게 그래서 어떤 의미라고?
주다라고. 뭔가를 주는 것. 뭔가를 주는 게 바로 이제 tribute. 그래서 A를 준다. 어디로? B로 향하도록. 그래서 A는 B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다 보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는 얘네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형태가 바뀔 수도 있냐면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쵸?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잘 기억해야 돼. to be A. B의 것으로 여긴다. A를. B의 것으로 여긴다. A를. 이렇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잘 들어. A를 B의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은 A를 B의 것으로 믿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풀어봤던 게 뭐가 있었어? 그 뭐지? 창의성, 독창성 그 얘기할 때 그걸 개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개인의 독창성이라든가 창의성은 사회라든가 문화의 결과물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배웠던 거. 그래서 믿다라는 뜻의 요거 있었지. 그치? 자, 크레디트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A를 B의 것으로 여기다 그 말이지. 그치? A를 B의 것으로 여기는 거니까 B가 A를 가지고 있는 것을 믿는 거야. 다시 간다. A를 B의 것으로 여기는 거니까 B가 A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치? 이 물건은 선생님의 것으로 여깁니다. 그쵸? 이렇게 하면 이 물건은 나의 것으로 여기는 거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 거지. 그치? A를 B의 것으로, B가 A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B가 A와 함께 하는 것으로. 그쵸? 그래서 B를 믿는다. 무엇을? A와 함께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쓴다고 했었지. 적어주세요. 그대로 간다. B를 믿는다. B가 무엇을? A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요거 살짝 다르니까 얘도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최근에는 쟤보다 얘를 훨씬 더 선호해요. 왜? 크레디트라는 단어가 아이들에게는 좀 더 익숙하고 고교 교육 과정에는 좀 더 수월한 단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대개 물어보면 믿음, 신용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이게 명사가 되면 참고로요. 이게 명사가 되면 이용권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용권.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그 쿠폰 같은 거 있죠. 그치? 고전 게임 해봤냐? 고전 게임? 아니면 근데 요즘 뭐 그냥 게임에도 많이 나오던데 뭔가 물건을 살 수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크레디트가 얼마여야 된다 그런 얘기 있잖아. 그치? 크레디트가 이렇게 뭔가를 이용할 수 있는 그 권리 그렇게도 이제 많이 쓰입니다. 자, 아무튼 나중에 또 문제에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ascription 별표. ascription. 그래서 ascription이 그러면 뭐뭐의 탓으로 여기는 거니까 이게 이제 어떤 뜻이야? 귀속시키기 그렇게 나와 있지. 그러면 뭐뭐의 탓으로 여기는 것은 뭐뭐의 것을 여기는 거니까 그 밑에 그 말이 조금 어렵다. 원인 찾기 적어주세요. 원인 찾기. ascription 밑에 원인 찾기. 그래서 원인이 저기에 있다라고 여기는 거니까 그걸 이렇게 되게 합니다. 귀인. 됐죠? 원인 찾기라든가 귀인 그 ascription 밑에 한번 적어주세요. 귀인을 원인 찾기라고 기억해. 그 소중한 사람 그거 아니야. 귀인 뭐 소중한 사람 만나네 그거 아니고 아무튼 원인 찾기 그 뜻으로 같이 기억 좀 해주세요. 됐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는 이제 독해책에서 구문 조금만 보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걸로 넘어와 주시죠. 여기. 어, 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딱 오늘은 그 구문책에서 7, 8, 9, 10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워밍업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7, 8, 9, 10 딱 4개 이제 그렇게 볼 건데 여러분 그 19페이지 7번에서는 그 세 번째 줄에 come together 보이시죠? 그쵸? come together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come together 여기서 come together가 문맥상 무슨 말일까? 뭐 함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함께한다라는 것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무슨 말인지 조금만 생각해 주세요. 너무 멀리 가지 않아도 돼. come together 밑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8번은 그냥 한 번만 읽어주세요. 자 그러면 7번, 8번 지금 읽어주세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그 7번하고 8번은 간단해요. 근데 사실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8번이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는 7번이 조금 길어지는 구조이기는 하는데, 사실 이거 별거는 없거든요. 별거는 없는데, 선생님이 계속 약간 이런 식의 지금 문장들을 계속 살펴보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이고요. 일단 첫 번째, 나오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그 시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확실하게 답을 찾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러면 확실하게 답을 찾는 방식을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여러분이 원래 익숙하게 알고 있던 것들을 정교하게 잘 다듬어서 그걸 시험 때 쓰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항상 그 질의응답을 하면서 혹은 데일리 미션 같은 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찾아오게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말씀을 이제 드리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뭘 했는지를 알아야 거기에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의 것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쵸?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피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은 싹 다 무의미하니까 지금부터 나한테 새로 배워라. 이런 말들이 있죠. 이런 말들이 가장 피해야 될 말들이에요. 왜? 봐봐. 지금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이렇게 지내오면서 그래도 한 5, 6년 가까이 영어라는 것을 싫든 좋든 많이 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해왔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내가 해왔던 것을 조금 더 다듬는 게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싹 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집어넣는 게 효율적일까요? 그쵸? 효율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당연히 전자의 경우가 효율인 거죠. 그쵸? 그리고 그걸 왜 해야 되냐면 그래야 시험 때 멘탈이 안 흔들려요. 왜? 몇 년 동안 쭉 자리 잡혔던 것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그걸 버리고 새로운 것을 쌓아간다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급하게 뭔가 신박한 효율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위주로 채워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방 흔들릴 수 있고요. 그리고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자, 어떤 경우냐면 내가 열심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구평을 보고 나면 생각처럼 성적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그다음에 잘 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기는 해요. 그렇긴 하는데 마음에 안 들 때는 그럼 이제 뭘 생각하냐면 내가 앞으로 보완해야 될 그 문제점이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요. 내게 탄탄하면 쌓아 올리는 거 별로 어렵지 않고요. 내게 탄탄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면 중간중간에 부분 수리하는 거 있죠?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새로운 방식을 쭉 해왔는데 한 9평 보고 시험에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새로운 방식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새로운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으니까 그럼 난 뭘 해야 되나? 그래서 마지막 9평이 이제 끝나고 나면 한 2달 정도 남는 시기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내가 나를 못 믿는 거야. 그치? 뭔가 초반에 새롭다고 해서 그걸 시작해봤고 신박하다고 시작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점수가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럼 그것도 잘못된 거지. 그치? 근데 그 새로운 걸 시도했던 것이 기존의 것을 싹 다 버리고 나서 했기 때문에 그럼 기존의 것도 나는 이제 좀 애매하지. 2달 남은 기간 동안에 뭘 하는 거야?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것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건데 여러분의 것을 버리고 무의미하고 그래서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꾸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은 그래서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주어하고 동사를 찾고 그다음에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글을 읽어간다는 것을 불필요한 것을 가르친다고 내 뒤에서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하는 거 절대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거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선생님 교재에 있는 거 있죠. 교재 앞이나 뒤에 있는 후기들 있죠. 그 후기들 싹 다 그러면 내가 주작으로 만들었게요? 아니잖아. 그치? 다 최근의 것들이고요. 토요일날 또 연락 왔어요. 토요일날 한 친구가 이제 정시로 합격했다고 연락 왔는데 또 선생님 후배예요. 또 선생님 후배. 그래서 선생님의 머나먼 후배가 되었네요 해서 올해는 선생님 후배만 2명 생겼어요. 그래서 매년 생기고 있어요. 매년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는 참고로 작년에 일산에서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이제 고3 친구인데 합격했다고 고대 영문과 합격했다고 선생님 후배예요. 이렇게 바로 연락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내가 정말 그 친구한테도 지금 우리 하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들 어휘 강조했고 그 다음에 구문 강조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내가 잘 읽어가면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게 정말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주어하고 동사
목적어. 학교에서 다 배웠죠. 그쵸?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활용하는 것이 남은 기간 동안에 가장 안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던 게 다 쓰레기고 다 뭔가 잘못된 것이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두세요. 우리가 물론 학교에서 잠은 많이 잤어요. 잠은 많이 잤는데 근데 꼭 무의미한 것만은 아니다. 알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습관을 꼭 들여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일단 여기 쭉 보면 지금 명사 다음에요. 가볍게만 적어볼게요. 명사 다음에 후가 보이는데 이때 후는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쵸?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간단하게 이해하면 돼. 이게 바로 뭐니까? 주격이니까 당연히 뒤에 뭐가 나올까? 동사가 나오겠죠. 그쵸? 그럼 동사 뒤에는 당연히 보어라든가 혹은 목적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쵸? 물론 이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그냥 동사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사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 뒤에 어떻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딱 가로로 묶었죠. 전치사는 당연히 명사 앞에 쓰이는 시간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말들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at, on, in, for, with, by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쵸? 그런 것들인데 얘는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처음에 어떤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가 처음에 부사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러니까 부사니까 중간중간에 들어가도 되고 생략도 가능한 성분이다. 그러니까 기본 틀을 알고 있고 그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 부사 형태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구조가 복잡하더라도 보인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시작하면 뒤에서 하나의 문장이 끝나는 것까지 앞에 거 꾸며준다. 이렇게 의미 덩어리를 봐야 돼요. 왜? 그래야 뒤쪽에 뭐가 나오는지 뒤쪽에 맨 앞에 나오는 명사가 무슨 역할을 한다면 주어 역할을 한다면 뒤쪽에 이제 동사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문법이 나와요. 문법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법적인 사항들을 같이 보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의미 덩어리를 정확하게 볼 줄 알면 내가 읽는 것에 확신이 생기겠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단어를 할 때도 그래서 이 단어가 아까 appropriate 같은 경우도 형용사일 때는 어떤 뜻이고 동사일 때는 어떤 뜻인지 이걸 왜 강조했겠어요? 얘가 문장 속에서 어떤 자리에 쓰이는지 구성적인 요소들을 봐야지 우리가 정확히 해석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게 좋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떤 사람도 어떻게도 얘기를 하냐면 끊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나치게 많이 끊어서 읽는 것은 안 좋아요. 하지만 아예 안 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포장을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읽으면 되지 왜 중간에 인위적으로 끊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다의 기준은 뭔가를 생각해봐. 자연스럽게 읽으면 된다 그랬었어. 근데 영어가 우리에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언어니? 그러면 이거 할 필요 없잖아. 그치? 영어가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러운 언어냐고요. 우린 네이티브 스피커고 어렸을 때부터 쭉 살아와서 영어는 한국어보다도 더 편하고 그치? 우리 보면 약간 어색하고 그 다음에 씁쓸하고 뭐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약간 시험이 원하는 영어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원하는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절대 쓸모없고 지루하고 잘못된 거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쵸? 선생님이 잘못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잘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내가 어떻게 강북종설학원에서 지금 12년째 여기에 있겠어요. 강의 평가를 1년에 4번을 하면서 사람을 자르네 마네 이렇게 협박하는 아니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 자, 좋은 곳인데 자,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봐요. 선생님이 그렇게 대충 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문제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의고사. 그러니까 너네 다음 주 목요일 날 공개 수업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꼭 너네는 꼭 신청하세요. 왜냐면 너네는 그걸 하고 같이 가줘야 돼. 그래서 꼭 신청해서 모의고사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풀어볼 거니까 요게 평가원 출제이라고 만드는 문제가 이 정도 수준이고 정말 어렵지 않고 적절한 난이도로 내가 연결성과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문제구나. 왜? 기출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기출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기출이 그대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기출을 바탕으로 문제를 새롭게 만들지. 그럼 그 문제를 새롭게 만들 때 어떤 기준으로 만드는가 그걸 봐야겠지. 그럼 누구의 말을 듣는 게 맞겠어요? 평가원 출제진의 말을 듣고 만드는 게 맞겠죠.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출제진과 문제를 만들면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내가 월요일 날 일산에서 9시에 꼭 나와야 돼. 왜? 내가 집에 10시에는 1시간 걸리거든? 10시에는 꼭 도착해서 10시 반에 내가 노트북을 열고 줌으로 회의를 해야 돼. 서로 다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줌으로 회의를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검토 의견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 문제를 이제 조교 검토라는 걸 시켜. 조교들한테 이제 문제를 풀어보러 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작년에 선생님하고 같이 여기서 공부했던 친구 중에 그 일산 친구 말고 그 여기에서 했던 친구 중에 이제 고대 영문과에 붙은 친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번에 이제 투입을 했어요. 그 친구, 너도 의견 좀 이렇게 달아라. 문제 풀고 돈 주거든요? 야, 문제 풀고 돈 받는 게 좋은 거 아니냐? 돈 내고 문제 푸는 게 아니라? 그치? 우리가 고3 때 지금 이제 올해는 돈 내고 문제를 많이 풀 거 아니야? 수능도 돈 내고 푸는 거잖아. 그치? 근데 대학 때는 똑같이 문제를 풀어도 어떻게 되는 거야? 돈 받고 푸는 거야. 그쵸? 자, 그런 식의 이제 아르바이트도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알아봐 준 거고. 그래서 그 친구하고 그다음에 일산에 있는 조교가 이제 또 같이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걔네들의 반응을 봐요. 왜? 가장 최근에 수능을 본 친구들이잖아. 그럼 걔네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문제에 문제가 있는 거지. 걔네들이 전혀 답을 못 찾는 문제라면 수험생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가 좋다고 만든 문제지. 그치? 최근에 나오는 모의고사에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지나치게 어려울 뿐이에요.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 시험의 난이도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풀어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상처만 받다가 끝나요. 그쵸? 아니면 그냥 쓸데없이 어려운 단어만 많이 외우다가 끝난다고. 그치? 근데 그걸 보면서 조정을 해요. 조정을 하면서 문장을 약간 다듬거나 아니면 선택지를 좀 이렇게 바꾸거나 그런 것들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최종적인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문항이 나오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문제가 퀄리티가 높겠니 떨어지겠니? 그쵸?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것이 기출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꼭 신청해서 그 수업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같이 풀고 가야 돼. 같이 풀고 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내가 보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지나치게 많이 끊는 건 안 좋지만 아예 안 끊는 것도 좋지 않다. 어디까지가 자연스럽냐의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그쵸? 자, 보세요. 자, 일단은 그 비평가라고 딱 시작했죠. 그쵸? 그럼 얘가 이제 주격이니까, 즉, 동사고, 그 다음에 뒤에서 write about literature from a formalist perspective 어디까지? 여기까지 쫙 이렇게 가로 묶으면 되겠죠. 이게 이제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고, must가 동사죠. 그쵸?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나중에는 이거는 가볍게 하면 돼. 나처럼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나중에는 가볍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볍게 그냥 이렇게 있죠. 이렇게 딱 보이면, 나중에는 가볍게 그냥 이렇게만 자 끊어주면 돼요. 살짝. 그러니까 끊을 때는 살짝 끊어주세요. 지나치게 크게 끊으면 그걸 잘못 끊었을 때 내가 고쳐서 읽기가 좀 어려워져. 살짝 끊어주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비평가니, 근데 어떤 비평가냐면, 문학에 대해서 글을 쓰고자 하는 거죠. from 뭐뭐로부터. 그쵸? 동그라미 딱 쳐볼까요? 뭐뭐로부터 해서, 이게 약간 어떤 거? 출처를 가리킬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원인이라든가 이유를 가리킬 때 이렇게도 씁니다. 그냥 헷갈리면 뭐뭐로부터 이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formalist perspective니까 자, 얘를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만 딱 미주고 봐. perspective는 관점이지. 그치? 칠판 봐요. 근데 관점인데 어떤 관점이야? formalist를 형식주의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는 단어를 가지고 활용해 주는 거야. 자, 일단은 요게 딱 붙으면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를 specialist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치? 그럼 formalist는 그럼 어떤가요? formal한 사람이겠죠. formal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 뭘 따지는 사람? 바로 형식을 따지는 사람. 이렇게 딱 보는 거야. 그래서 formalist는 form을 따지는 거니까 어떤 특정한 형식을 따지는 사람이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죠? 그런 느낌으로만 읽어가죠. 어떤 특정한 형식을 따지는 사람이 문학에 대해서 글을 쓸 때는 그 사람이 일단 뭐가 돼야 되냐면은 close니까 가까운, 그 다음에 carefully니까 신중한, 섬세한. 됐지? 가깝고, 그 다음에 섬세하게 읽는 사람이 돼야 돼. 자, 무엇을 읽는 거니? 뒤에서 후가 또 앞에 나오는 리더를 그대로 쫙 꾸며주는 것이. 그치? 그래서 형식을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봐. 뭘 자세히 살펴본다고? 모든 구성 요소들이. 엘리먼트가 구성 요소지. 형식을 따지기 때문에 여기서 등장하는 구성 요소들 무엇인지 다 따져보는 거야. 그치? 다 따져보고. 자, 그 다음에 individual이니까 개별적으로. 그쵸? 텍스트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다 생각해 봅니다. 개별적으로 본다라는 것은 한 가지로 통합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나눠서 보기도 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questions 보이죠? 자, 여기서 questions는 앞에 나오는 exams가 첫 번째 동사
후에 연결되는 거 얘가 이제 두 번째 동사 이렇게 딱 보면 되죠. 그쵸? 그러면 텍스트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이 보이죠? 그쵸? 그래서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how가 딱 나왔을 때는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가볍게 이렇게만 딱 적어보세요. 방법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거지. 봐봐. 지금 한 텍스트의 구성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고요. 선생님이 더 강조하는 건 뭐냐면, 자, 구조를 먼저 기본적으로 익힌 다음에는 그 다음에 계속 뭘 보는 거야? 지문 속에 나왔던 단어들의 연결성을 살펴봐야 돼. 그 연결성을 잘 살펴봐야 우리가 이따가 지난주에도 조금 했지만 밑줄어의 문제를 풀 때 왜 이게 이렇게 밑줄이 있는지에 대한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감을 잡아가면 되게 수월해져요.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다고 딱 한 번에 딱 나와요. 딱 읽어가다가 이렇게 딱 나온다고. 그치? 마치 몇 번 문제를 푸는 것처럼 35번 문제 있지. 그치? 무관한 문장을 찾는 거 있지. 그치? 그 문제 졸라 어렵냐? 35분만 보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옆에도 다 틀렸는데 이것도 틀릴 것 같고 이럴 거면 그냥 다른 문제나 풀까? 그런 생각 안 들죠? 그쵸? 대충 3번 아니면 4번에서 나야!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걔 이렇게 딱 가져가면 되잖아. 그래, 알았어. 가져가면 되는 거. 그런 느낌으로 문제가 되게 다 수월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보세요. 개별적으로 살펴봤지? 그러면 개별적으로 살펴본 모든 구성 요소들이 함께 와서, 됐지? 함께 와서 이렇게 딱 표시 한번 해보세요. 뭘 만든다고?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거지. 그치? 함께 와서 예술 작품을 만듭니다. 여기서 예술 작품은 뭘 가리키는 말일까요? 개별적인 구성 요소들, 무엇을? 작품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단어 하나하나가 함께 와서 뭘 만드는 거야?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이. 그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술 작품이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뭘 가리키는 거? 하나의 글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쵸?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으니까 글을 살펴본다고 얘기했고 예술 작품이라고 했으니까 텍스트라고 봐야지. 그치? 자, 그래서 come together는 함께 오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딱 적어볼까요? 결합하다, 통합하다. 적어보세요. 결합하다, 통합하다. 구조가 보이면 그 다음에 이제 의미를 살펴보는 거, 그 연습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 후기에서 많이 나오는 말처럼 그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적용하고 있더라.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수능 영어를 읽는 것이 내재화가 된 거예요. 그렇죠? 내재화가 되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읽혀지는 거야. 그냥 그러네. 앞에서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네. 그래서 이게 답이야. 오케이. 너무 쉬운데? 나한테만 쉬운 거겠지? 병신들은 좋네, 어려웠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내가 이제 약간의 설렘을 가지고 이제 글을 읽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딱 수능 보는 날 선생님한테 수능 본 날 저녁에 채점하시고 나서 좀 카톡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망했어요, 씨발. 이게 아니라. 알겠어요? 자, 이게 아니라, 진짜 잘 봤어요. 어떻게 해요? 해서 이렇게 쭉쭉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친구들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선생님 학교 가셔도 되니까, 선생님 학교 이렇게 같이 가셔도 되고, 선생님 학교도 괜찮아요. 괜찮은 학교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가 또 한 번 왔더라고요. 저번 주에 얘기했었나요? 금요일 날 왔는데, 그 친구는 남양주에 사는 선생님 자주 얘기하는 그 친구 있잖아요. 그쵸? 그 친구인데, 남양주에서 이제 윈터스쿨 끝나고 단과까지 쭉 했던 친구인데, 우리 동네야. 우리 동네에서 남양주 호평동이거든? 그러면 거기는 거기서 여기까지 오려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약 1시간 반 정도 걸려. 근데 그 동네에서는 이제 윈터스쿨이야. 윈터스쿨에서는 이제 셔틀이 가기 때문에 그 동네 친구들이 많이 왔다가 윈터스쿨이 끝나니까 거리가 멀다고 그냥 거기에 그냥 딱 주저앉은 친구들이 있어요. 아몰랑 하면서 그냥 주저앉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 3명은 그냥 계속 온 거죠. 안 된다. 거기 있으면 엿된다. 거기 있으면 도로보가 될 수 있다. 그 친구들은 되게 번거롭지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올 때마다 기특해가지고 내가 집에 갈 때 계속 차로 태워다 줬어요. 우리 동네니까 지금 내가 조금만 돌아가면 되잖아. 조금 돌아가면 되는 거니까 태워다 줬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쭉 그렇게 1년 해가지고요. 다른 윈터스쿨 끝나고 거기에 남아있는 다른 친구들은 강원대 가고 재수하고 아니면 그냥 KFC 알바 미래에 진로 없어.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친구들은 전주교대, 이화여대, 한양대
근데 엊그제 알았어요. 한양대학교 이제 미래자동차학과를 이제 남자애가 붙었는데 그 친구는 4년 장학생으로 붙었대요. 그럼 이거는 엄마한테 엄청난 효도죠. 그렇잖아요. 4년 장학생이면 야, 한 학기 납부금이 보통 이과 지금 올해 얼마 정도 하냐? 한 학기 납부금 이과. 그쵸. 한, 못해도 600에서 700만 원 할걸요? 그럼 몇 번이야? 8번이잖아. 그치. 8번이잖아. 그래서 엄마가 뭐지? 그, 베트남 갔다 오라고 여행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쵸. 그 돈이면. 그렇잖아요.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옆으로 가서 8번.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에서는, sometimes the fact. 딱 8번까지만 할게요. 8번까지만 하고 쉬었다 하시죠. 그래서 가끔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야? 오늘 살짝 구조적인 얘기 조금만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적어보세요. 앞에 보통 이렇게 많이 나와요. fact라든가 idea 혹은 뭐 rumor도 보통 나오고요. 아니면 어떤 제안. 보통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얘네들 다음에 대시 보이고 뒤에서 선생님이 주어 동사 보호라든가 목적어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한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완전한 문장 전체가 앞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딱 수식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때는 앞에 나오는 팩트하고 뒤에 나오는 문장이 서로 같은 자격을 갖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 고1 때 배운 거예요. 내가 배웠던 거 활용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배웠던 것이 활용돼서 나오는 거지 배웠던 것을 쓸 수 없는 이상하고 어려운 거 그거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것들을 보통 겸손한 친구들 있죠.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해 나가면서 자기가 과거에 잘 못했기 때문에 자기 해석에 불안함을 느끼는 친구들은 되게 겸손하니까 자기가 해석한 걸 활용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게 해석한 건가?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의심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한 걸 묻지 않으니까 나한테 익숙한 것이면 자신 있게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얘는 뭐뭐라는 혹은 뭐뭐하는 자 이런 식의 바로 이제 동격이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부연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앞쪽에 나오는 이 fact라든가 얘네들 있죠. 얘네들이 이제 싹 다 어떻게 될 수 있겠니? 봐요. The fact that a line could have been drawn elsewhere 이렇게 쫙 보이는데 맨 뒤에 어디까지? 맨 뒤에 동사 앞에까지. 그래서 맨 앞에 fact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 그 밑에가 동사가 되는 거죠. 그쵸? 내가 왜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냐면 요게 어디? 문법 문제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맨 앞에 fact가 주어니까 뒤에 동사를 단수 동사를 써줘야 맞는 거고 그다음 뒷자리에 동사가 나와야 맞는 거잖아. 그치? 이런 뻔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의미 파악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구조를 보는 것도 다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의미를 파악하는 게 뭐냐면 라인이죠. 그쵸? 라인이 could have pp니까 뭐뭐 할 수도 있었다 그 말이지. 그치? 그럼 가능성이야.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얘기야. 라인이 할 수도 있었다. 이제 가능성이야. 그치? 가능성인데 이렇게 가능성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자, 그러면 라인이 그려질 수도 있었어. 다른 곳에. 그치? 그럼 다른 곳에 라인이 그려질 수 있었다라는 상황만 그대로 한번 떠올려 보면 예를 들어서 요렇게 라인이 이쪽에 그었는데 이쪽이 아니라 요쪽에 그려질 수도 있었어. 약간 그런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라인을 그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경계를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허용할 수 있는 것과 허용할 수 없는 것에 구별을 하는 것도 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딱 라인이야. 넘어오면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아무튼 그 라인을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라인을 다른 곳에 그릴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은 무엇으로? 증거로서 받아들여집니다. 어떤 증거가 되겠어? 어떤 증거? We should not draw a line at all. 이렇게 다 보이죠? 자, 그럼 여기 봐요. 주어하고 동사, 그 다음에 뒤쪽에서 라인이 바로 목적어고 그 다음에 부정문에서 at all은 조금도 그런 뜻의 강조니까 날려주세요. 그러면 명사 evidence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얘네들과 같은 구조지. 그치? 그럼 얘도 뭘로 봐줘야 돼? 동격. 됐지? 동격이라고 보면 되겠죠? 명사 D고 명사 D 완전한 문장이니까 동격.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라인을 다른 곳에 그릴 수도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의 증거로서 받아들여진다고? 라인을 그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쵸? 아니, 여기에 그렸는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그릴 수도 있었다고요?
그러면 잘못 그렸으니까 그리지 말았어야 됐죠. 이런 의미인 거야. 그치? 그리지 말았어야 됐죠. 혹은, 자, 여기 5에 딱 표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들어본 거 있죠? and but or는 앞뒤 구조가 비슷하다. 됐지? and but or는 앞뒤 구조가 비슷하다. 뒤쪽에 나오는 것은 앞쪽에 나오는 것과 어떤 거? 같은 역할을 할 거니까 앞쪽에 대시 evidence를 꾸며주는 동격이니까 뒤쪽에 대도 evidence를 꾸며주는 동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또 어떤 거야, 그러면? 그려서는 안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그려진 선이, 그치? 그려진 선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가지고 있지 않다고? false니까. false는 원래 어떤 뜻이니? 힘이란 뜻이죠. 그쵸?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어떤 규정이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영향력이라든가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자, 다시 정리한다. 자, 구조가 이해되면 그다음부터는 의미를 파악하려고 좀 더 신경 써야 돼. 왜? 더 중요한 건 뭐야? 구조보다 더 중요한 건 의미야. 의미를 정확하게 하려고 우리가 구조를 보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라인을 다른 쪽에 그릴 수도 있었다라는 것은 그려서는 안 되거나 그려진 선이 효과가 없다라는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그쵸? 어떤 특정한 규정을 만들었어. 근데 그 규정이 잘못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이 규정을 잘못됐으니까 효과가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러한 관점은 잘못된 것이다. 무슨 말? 약간의 변화가 필요한 무엇이라 하더라도 규정이라 하더라도 지키는 게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규정이 제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 됐죠? 다른 곳에 그릴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효과가 없으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까지만 알아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주변에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딱 쓰였잖아요. 잘 들어. 자, 똑같은 모양이 쓰였는데 얘는 싹 다 바로 뭐야? 뒤가 완전한 문제니까 동격이지. 그치? 그러나 얘는 바로 뒤에 뭐가 보이니까? 동사가 보이니까. 동사 앞에 쓰는 얘는 당연히 주어 역할을 하는 거겠지. 그럼 얘는 뭘로 쓰인 거야?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였지. 이런 거 선호해요. 한 문장 안에 that을 여러 번 쓰면서 동격의 접속사, 관계대명사 이렇게 구별할 줄 알게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구별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고요. 우리 20분 쉬었다가 아이스크림 드시고 20분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